네, 행사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뒤에 자리해 주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례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노영호 국장님, 밖에 계신 분들 좀 안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의 시대 정신과 오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사장 외부에 계신 내외 귀빈분들께서는 모두 입장하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의 시대 정신과 오늘 서해를 맡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성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영삼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헌정회, 민추협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 대표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엿새째 진행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족 대표로는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김현철 상임이사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외 많은 분들께서 뜻을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시대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오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의 시대 정신과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피와 땀을 조국에 바치신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삼 대통령님의 오랜 민주화 동지이자 문민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삼 대통령님의 4주기를 맞이해서 추모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산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4주기를 맞이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 다시 김영삼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그분이 남긴 유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 투쟁으로 일관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김영삼 영전 앞에 옷깃을 여미고 이 나라 민주화 동지들이 모여서 가신 그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은 우리 헌정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가 계속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모 행사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한번 다시 다지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행사장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야당 시절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화 투쟁을 시작한 현장입니다. 민주화 투쟁의 긴 시간 동안 투쟁의 선두를 언제나 김영삼 수사께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용기와 투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다시 이 땅에 독재 권력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갖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가꾸고 실현해 나가는 동지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듭되는 실정을 규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각오와 투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분명 기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김영삼 대통령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헌법 용어를 사람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에 써왔던 용어를 하필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려고 시도하겠습니까?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통일운동의 시발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이념의 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그 이념적 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방제를 시도한다거나 민주당 대표의 보수는 괴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해창 총리의 망발들을 보면서 이 정권의 오만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정치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야당은 더욱더 그 역동성이 돋보여야 합니다.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당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치 실종의 현상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각기 다른 지향성과 다른 정책, 권력 투쟁의 관계에 있습니다. 복수 정당은 이와 같은 이념적 차이, 정책적 차이를 뚜렷이 표출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사주기를 기해서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되살펴보고 김영삼 대통령의 투쟁의 정치 역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는 오늘 이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유지가 이 땅의 영원한 민주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님의 오랜 민주화 동지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님 서거 4주기를 맞아서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한 마음으로 이곳을 걸음해 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고 김영삼 대통령을 지독히 사랑하시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부터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큰 기둥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 통합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하나의 척결로 민주주의 전통을 확고히 수립하셨고 공직자 재산 공개로 부패 없는 정치의 길을 열었으며 금융 실명제 도입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자유시장주의 경제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해안으로 펼치신 세계화 정책은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 무대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과 용기로 새 길을 내는 것은 오직 대통령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산의 정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황교안 대표께서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표께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호소하며 6일째 풍찬녹숙 당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님의 을을 새기고 시대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게 주신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독재 시절에도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정신,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정신으로 믿음과 용기로 새 길을 내셨습니다. 혁신의 힘으로 독재의 균열을 내고 민주주의를 사수하셨으며 40대 기술론과 3당 통합은 해성과 같은 충격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당을 살려야 하고 그 길은 대통령님이 걸으셨던 믿음과 용기, 혁신과 통합의 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서거 4주기를 맞아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되새기고 단호히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대표께서 꼭 전달해 주시사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난 1983년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 사수하셨던 자유민주화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60년, 70년 걸쳐 일으켰던 이 나라를 완전히 온통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 국회 장악의 싸이로 가득 찬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 모두는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만국의 정치를 분쇄하고 자유민주 세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민주화 동지 모든 분들 절대적인 성원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대표께서 풍찬 노숙까지 단행하며 단식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 김영삼 대통령님이 간절히 그리워집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 역사에 남기고 가신 개혁과 통합의 정신, 희생과 용기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 모두 계지를 더 다져주셨으면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나라와 자유한국당을 영원히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망하며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맹우 사무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족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김현철 상임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작년 추모식에 이어서 올해에도 아버님의 서거 4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아버님의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신 대단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50년 전인 1969년 아버님께서는 당시 삼성개헌 반대 투쟁과 40대 기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정치 지도자로 새롭게 떠오른 시기였습니다. 불행히도 삼성개헌은 결국 강행되었고 이와 맞서는 야당 지도부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은 40대 젊은 후보가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직접 대통령 후보 지명전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당내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40대 기수로는 꺼져가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랜 민주화 투쟁과 이후 문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끊임없는 용기와 결단의 큰 정치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셨고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바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치 지도자는 이처럼 국민에게 결코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이러한 해안과 통찰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아버님을 정치를 타고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항상 정치 지도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그야말로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당시 40대 기술론을 발표했을 때 아버님의 나이는 불과 41살에 불과하였지만 그때 이미 국회의원이 된 지 15년이 되었고 원내 총무 5선이라는 경륜을 갖춘 충분한 자격이 있는 지도자이셨습니다. 영광의 순간은 짧았고 고난과 고뇌의 순간은 길었다. 이 말씀은 아버님이 대통령을 퇴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했다는 깊은 소회를 표현한 말씀이셨습니다. 항상 스스로 준비된 지도자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정치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내신 아버님의 리더십이 새삼 더욱더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의 서거 4주기를 맞아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신념과 소신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김영삼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최다선 기록을 이룬 정치가 죽는 날까지 오직 이 땅의 자유민주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극단 고난이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선두에 설 것이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으로 군부 통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문민정부의 개막을 주도했으며 이 땅의 상처투성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국 정치의 거물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 그를 만났다. 192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부터 미래의 대통령이라는 정치가의 꿈을 가슴에 품었던 섬소년 김영삼. 만 26의 나이로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 입문의 꿈을 이루었고 그가 가진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원과 구선의 최다선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불패신화로 남아있다. 하지만 화려한 정계 대비도 잠시 이승만의 4.4.5 개헌에 반대했던 그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을 7개월 만에 탈당하고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을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길을 걷는다. 1963년 군정 연장 반대 데모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고 1969년에는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다가 초산 테러 기습을 받기도 한다. 그 무엇도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71년의 대선을 앞두고 40대 기술원을 주창했던 그는 경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이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만 45세 최연소 야당 총재에 선출되면서 야당의 지도자라는 정치적인 입지를 굳힌다.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극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준 이 영광이 결코 영광이 아니오 십자가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9년 식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들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를 강력히 비판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국민의 분노는 대규모 부마 항쟁으로 이어진다. 1980년 마침내 서울의 봄이 찾아왔지만 신군부의 견제로 그는 두 차례의 가택연금에 처하게 된다. 난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1983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주년을 맞아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을 결체,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여 야권의 민주화 세력의 결집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실현과 6월 항쟁을 주도한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실패로 끝나고 1990년 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정당, 김종필 전 총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한 것이다. 그리고 1993년 그는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대통령 직위에 오른다. 지난 32년간의 군사 정권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시대를 연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임기 초반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그는 취임 직후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며 군정 권력의 핵심이었던 하나회 척결을 통해 군부 통치의 시대를 끊어냈고, 이어 대통령인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한 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실명제와 금융 실명제 실시 등 대담한 개혁 정치를 실현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70년 된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를 통해 일제잔재의 청산을 시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퇴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에 이른다. 제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오직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사상 초유의 IMF 외환 위기가 닥쳤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된다. 1998년 퇴임 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직설화법은 변함이 없었고,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그의 좌우명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도 거칠 것이 없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원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로 살아왔거든요. 평생을 바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바랐던 김영삼 전 대통령. 계파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꿈꿨던 진정한 민주정치가 아니었을까. 비록 그는 떠났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그가 걸어간 발자취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네, 영상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님을 배웠더니 오늘 더욱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시대정신 중에서도 그 으뜸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목했던 시절에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을 통해 보여주셨던 민주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입니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으로부터 김영삼 대통령님의 첫 번째 시대정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대학교 홍성걸입니다. 방금 국회 일정상
그 10분 내에 좀 맞춰달라는 부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이 오늘을 오면서 사실은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알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보다 석학도 많으신데 왜 저한테 말씀을 특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부탁을 해왔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시간이 워낙 없다고 하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 개개인이나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야말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국민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러 왔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넘겨주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 수동도 안 되네. 예. 서거 4주기인데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에 박건영 의장님, 최양부 비서관님 다 함께 부산서 한번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에 같이 토크쇼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김영삼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해서 쓰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생을 요약해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김 전 대통령께서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개인보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희생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그저 연구실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 눈에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여러분들 뭘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반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을 정치 행정 분야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15년 가까이 정치 평론이라는 것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무능한 정권은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비전이 투철한 정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비전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정책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단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죠. 단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는 정권이 지금까지도 대통령 지지도 4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정권 앞에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지지율을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정권을 맡길 수 있는 대한정당이 아니다.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마지막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음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한국당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두 버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될 겁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썩은 물 가득 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통에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여러 당원님들, 의원님들이 처한 그런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러 당원님들이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왜냐고요?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도,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면 맡게 될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 제시한 적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시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신 적 있습니까? 그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밥그릇 지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비례성을 높이자는 거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지역구를 늘려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반대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선거제도를 바꿔서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지역 갈등을 선거제도를 고쳐서 바꿉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국민들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됐는지를 알 텐데, 여러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마실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밥그릇 싸움이라고밖에, 밥그릇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천개혁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국민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정치는 화석입니다. 아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들 보셨죠? 감동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자유한국당의 정치에서 국민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당내에서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단식 투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뭘 희생하셨습니까? 뭘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다못해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기득권 버리겠다고 하니까 내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천개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와 최고위원부터 기득권 모두 버리십시오. 모든 공천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외부 명망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공천위를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천은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백지 위임하십시오. 모든 의원님들은 백지 위임장에 모두 서명하시고 공개하십시오. 최고위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안을 승인 또는 부인이라는 포괄적 권한만 가지십시오. 특정인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현안 두 가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저지에 올인하십시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개개인을 모욕하거나 혹은 개인적 감정으로 말씀드린 거 결코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기에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입으로 무엇하고 자유한국당 또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그저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밖에 안 되는 이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수 통합을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보수 통합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그 밥의 그나물인데 또 그 밥상을 그대로 올리려고 하느냐? 순서만 바꿔서? 그거죠. 모두 그만두십시오. 죽어야 삽니다. 그래야 정치판이 바뀌어지고 정치판이 바뀌어져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홍성걸 교수님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강이 있습니다만요. 순서를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 그대로 특강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다음 김영삼 대통령님의 시대 정신을 되새기는 이 시간 개혁, 특히 이제 국민을 위한 개혁 정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김영삼 대통령님과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함께 추진해 주셨던 문민정부 청와대 최양부 전 농림해양수석비서관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시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주기를 맞이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습관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무척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좀 확대해 주시죠. 제가 뭐 정치에 관심을 그렇게 두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를 이렇게 먼 산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 형편인데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2017년 11월 17일 날 자유민주당에서 당 회의실에 이 세 분의 사진을 건 것으로 그 당시에 홍 대표의 그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이 세 장의 사진이 바로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정당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장의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맞죠? 독자적으로. 그러나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도 비판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비판했습니다. 그 독재의 장기 집권에 대한 그 결정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탈당을 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야말로 정말 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사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됐는데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걸어 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념적으로 이 세 분을 어떻게 화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철학적으로 극복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떠한 미래의 대한민국,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저 세 분 다음에 두 분의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보잘것없는 대통령으로 평가가 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정당이 존립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절멸이라고 할까요? 없어지게 되게 될지 이런 상황에 위기의 상황으로 몰려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 분 가운데서 가장 근대 역사에서 초기 건국 과정의 이승만 그리고 산업화 과정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위치나 독자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의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예를 들면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사진을 쳐다보는 것인가,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우연한 자리에 어떤 데서 이렇게 만나면 김영삼 대통령은 완전히 좌파들의 이 보수 세력 안에 좌파들을 끌어들인 아주 숙주라고 얘기하는,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제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듣기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떠올라서 예를 들어서 이 좌파 세력의 민주화 운동의 독점 현상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지향점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이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말 잘못해가지고는 완전히 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그 당이 지금 어려운 입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쳐다본다면 정신적으로 이것저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들의 그 이 자유한국당의 정신 세계가 이 김영삼 대통령을 붙잡고서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김영삼 대통령은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당에다 주었는가. 지난 22일 날 오늘 잡지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받은 잡지에 시사오늘에서 22일 날 그날 추도식에 참석하신 정치인들 몇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의 정치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몇 가지 단어들 쭉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의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군사독재와 유신독재에 대한 희생과 투쟁, 대도무문, 큰 산, 큰 그림자, 큰 정치, 거목, 바다처럼 포용하는 큰 배포,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과감한 결단과 투지, 용기, 국민 통합과 화합, 불의의 항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치인, 개혁, 혁신, 강인한 정치인, 정의로운 정치인, 일제 잔재 청산, 민족 정기 확립, 군정 종식 헌신. 저건 나열된 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을 계승한 정당, 정치인은 누구인가? 거의 절반 이상이 계승한 정당도 사람도 없다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은 사진을 걸고 있는데 그런 당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한국당이다, 한국당이 계승했다는 얘기고, 또 그것 가지고도 아닌 것 같으시니까 한국당 내 개혁파가 조금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은 누군가 관련해서 세 사람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박관영 의장님, 그다음에 김문성 의원, 유승민 의원, 이 세 사람이 거론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를 떠나서 정치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과연 이분들이 유일하게 거론될 뿐인가? 그 외에는 없는 것인가? 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어르신께서 쓰신 글자 좀 더 크게 좀 확대해 주시고요. 저는 저게 대도무문도 있지만 극세 척도라고 해서 척도라는 말에 필이 좀 꽂혀 있습니다. 사실은 가보지도 그야말로 어르신께서는 지금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간 새로운 길을 내서 걸어간다는 것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어떻게는 문민정부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쳐다보면은 그야말로 5년간 변화와 개혁의 그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은 모든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내는 정책들이고 개혁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표 큰 것 좀. 큰 표를 그냥 하나 전체적으로 보여주시죠. 일단 좀 더 키울까요? 잘 안 보이죠? 그럼 가운데 우선 좀 하나 좀 가운데에서 한번 쭉 그냥 돌아봐 주시죠. 쭉 돌려주시죠. 이 표는 21세기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치 개혁을 제가 문민정부 5년 동안에 일어났던 중요한 정책들을, 개혁 과제들을 일하신 것, 어르신께서 결단을 내리고 실제 일하신 것들의 중요한 것들만을 간추려서 핵심을 정치와 역사 부분, 정치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문재인 정부의 말들과 실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서로 말과 실천이 안 맞아가지고 뒤틀려서 전혀 신뢰감이 없지만은 어르신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대로 실천이 된 것들이거든요. 역사 바로 세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실명제 이르기까지 정당 이 법들 고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천을 한 것들이고, 이 실천이 하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들을 다 도입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시대적으로 당면했던 과제는 민주주의를 말로만 하는 민주주의에서 실천하는 민주주의, 국회가 실천하고 정부가 실천하고 정당이 실천하는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서 그런 제도들을 확립했던 과정이거든요. 5년간.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길을 닦아놓은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 30년의 출발점이 어르신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94년에 이제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 다음 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르신이 정치, 사회, 역사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어떤 정책을 쓴 것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르신 5년 동안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이 타결이 되고 WTO 체제라는 세계 체제가 발족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했고 OECD에 가입을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에 출범하고 이런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를, 사회를, 문화를, 역사를 세계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많은 개혁 조치들을 전 분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부딪히는 것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렇죠. 교육개혁, 금융개혁에서 세 군데에서 부딪히게 됐고, 특히 노동개혁, 예를 들면은 우리가 IMF를 맞이하게 되는 그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의 은행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독립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들이 한국은행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들이, 은행 노조가 반대, 은행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을 은행 노조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노동운동과 어르신과 큰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 IMF의 문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노동조합, 전교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금융개혁, 이것의 실패작들이 결국은 IMF를 가져오는, 외환위기를 가져오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연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도 임기 마지막 연도가 됐으니까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제는 그만하시죠. 이거 하지 마십시다.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고 주의해서 건의를 했지만, 국가를, 정권의 안보, 그건 말이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 이걸 안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 과제를 해야만 한다. 네. 결국은 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YS 어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그 다음에 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 이것은 어느 것 하나가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당파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심지어는 정치개혁 3법이 있는데 제일 잘 아시는 거죠. 정당에 대한 보조금, 선거자금 지원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의 출발점은 정치개혁 3법에서 시작하는데, 그 당시 여당에서 여당의 모든 정치 프리미엄을 다 없애는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결산되고 반대하는 것을 어르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설득을 시켜서 그 법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르신의 개혁은 누구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한테도 적극적으로 우리 진영을 위해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개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만 한다고 해서 개혁 조치를 취했던 것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 YS의 개혁의 모든 5년간의 이 어마어마한 개혁 작업인데, 과거 30년 정부가 했던 것에 다 합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개혁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외환위기라는 것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 가지고 다 묻혀버리고 그 다음 여당에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전신에서 신한국당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반 YS 집단들에 의해서 야당이 장악되고 권력은 반 YS 세력에 의해서 여당이 장악되고 여야가 모두 YS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장악된 상태에서 YS는 그야말로 고리무원이 됐고 YS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서 추진했던 모든 개혁 사업은 다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야당들이 특히 야당들이 정부의 정당의 보조금 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바로 YS 개혁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당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여당이 수석님. 정당 보조금을 없애자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진영 논리죠. 사실은 자기들이 30년간 그 정당 보조금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왔던 야당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여당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 이 보조금 제도는 없애야 되겠다. 수석님 저희가 별도의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정치 의식 구조가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가 30년 전에 YS의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별도 시간 마련해서 또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제대로 이 얘기를 듣겠다고 하면 제가 다시 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나경원 원내대표님,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한 헌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우리 서거 4주년을 기념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시간 배정을 못해서 우리 수석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못 듣게 된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우리 김현철 소장님 또 박관영 의장님 또 모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4주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수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 우파를 이만큼 가져오신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YS 대통령께서 이룩하신 큰 개혁의 사업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YS 대통령이 가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기리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이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별이셨습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적 발자취 지금 다시 새겨 듣지 않아도 저희 마음속에는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가받지 못하시느냐. 저는 대통령의 그 김영삼 대통령의 인생은 한마디로 저항과 통합의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나서서 싸우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하면 민주화밖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민주화를 줄곧 외치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늘 민주화였다. 외교 자리에서도 민주화를 말씀하셨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신념의 화신이었습니다.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권 칼날 아래에서도 늘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신 진정한 투사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때로는 거칠지만 그러나 신념과 열정을 갖고 또 언젠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시대 정신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붕괴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대별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절차 곳곳마다, 과정마다 다 위법과 불법과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회의 전통도 의회 민주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홍성걸 교수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에서 108석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게는 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법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저는 신독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것이 선거법을 바꿔서 이제 대한민국의 의회를 한 단계 더 좌클릭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내에 제대로 된 정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국회 내에서도 지금 4년 동안 이합 집산이 반복되었습니다. 떴다방 정당들 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난 총선보다 2배 많은 32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의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뻔히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더 설득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께서 단식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절절한 마음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이 우리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우리 투쟁 전면에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모두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신 또 하나의 정신, 통합. 저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산과 보복이 아닌 화해와 포용의 정치를 선도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적 민주화를 이루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십니다. 우리 우파가 지금의 국난, 지금의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하는 그러한 그 시대적 소명을 김영삼 대통령께서 깊이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신 정신을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제자리를 서고 또 다시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더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다시 한번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을 새겨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헌사 감사합니다. 나경원 대표님께서는 빨리 저기 3당 원내대표 회담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보 수석님 나중에 우리 당에서 별도의 시간을 좀 마련해서 좋은 말씀 좀 심도 깊게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또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하신 대한민국 역사의 큰 산이셨습니다. 일생 동안 이루신 업적과 또 그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